근데 말로 이제 뱉어내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오늘은 복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. 피디님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복비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.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비는 맥시멈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.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요율표가 있으니까 그 요율표에 나온 요율을 그 부동산의 가액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이제 복비의 최대 한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이버에 가면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보증금, 월세, 전세 이런 걸 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최대 요율이 적용됐을 때 중개보수가 나와요. 그래서 그거랑 실제로 내신 중개보수 아니면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는 중개보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.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이 네이버 계산기로 나오는 중개보수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보다 10%의 부가세가 더한 금액을 이제 지급하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중개 수수료가 일단 한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일단 최대 한도를 넘는 게 아닌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이제 중개 계약서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가 되거든요. 중개 계약서에는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,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무조건 그게 중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. 최종적으로 계산된 중개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 보수를 90만 원 준 걸로 되어 있다, 이러면은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복비를 법에서 정한 한도보다 많이 주는 경우는 그 초과분이 다 무효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것 자체가 무효가 돼요. 그러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 의무를 지는 거죠. 근데 말로 이제 뱉어내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. 거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공인중개사가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보다 복비를 더 받는 게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돼요. 깎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되면 깎는 것도 가능해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중개 의뢰 단계에서 미리 정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보통 중개 의뢰 단계에서 복비에 대한 협의를 이제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은 중개사는 당연히 최대 한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, 이거를 미리 정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계약이 체결될 때쯤 가서 나 복비를 좀 깎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개사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냐면은, 만약에 이게 다른 의뢰인들이 똑같은 매물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복비를 최대 한도로 주는 의뢰인에게 이 물건을 몰아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계약해버렸다. 그러면은 이제 복비를 깎으려고 하는 의뢰인은 물건을 못 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협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뢰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어떤 요율로 복비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자. 그 다음에 그 협의에 대해서 조금 남겨놓고, 왜냐면은 이제 구두로는 협의가 돼서 그게 나중에 가면은 모른 채 할 수가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,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됐다면은 그거를 문자라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 녹취로 조금 협의가 됐다는 걸 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복비에 대해서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고요. 다음에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법률 문제들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